370페이지 보시면은 감가수정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기출해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정신없이 나옵니다. 정신없이 나와. 자, 여기에 조문 있는 것은 조문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 조문. 자, 감가수정이라는 것은 재조달 원가에서 보니까 그게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보이세요? 재조달 원가에서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경우, 어떤 경우?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이런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조달 원가에서 뭐 하는 작업? 공제하는 작업입니다. 그거 하나 체크해 놓을게요. 공제. 가산이 아니고 공제하는 작업.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요게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 건축비 지수로 보니까 여기는 100, 120. 그럼 여기 얼마 됐습니까? 그럼 여기 1억 2천이 됐어. 그럼 1억 2천이라는 것은 재조달 원가예요. 세월이 몇 년 흘렀습니까? 몇 년 흘렀어요? 2년. 사람도 2년 흐르면 사람도 많이 늙죠. 많이 늙어. 건물도 2년 동안에 노후, 마멸, 파손, 설계, 설비 디자인들이 떨어진다 봐야 돼. 그것을 이 금액에서 많은 작업, 까는 작업이야. 까는 작업. 아시겠죠? 이걸 까는 작업, 이걸 말한다고, 이걸 감가수정이란다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감가수정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감가수정에서 이게 모인 요 금액 있죠. 요게 뭡니까 하면 감가누기. 그래서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하여 쌓인 감가누기액을 공제하고 나면 요게 평가액, 적산가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원가 방식입니다. 비용성 원리 기초한 원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가수정이라는 것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 이때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해서 뭐 하는 작업? 공제하는 작업입니다. 공제하는 작업. 됐나요? 그럼 우리가 감가수정 요인 보시면 세 가지. 물리적, 그 다음에 기능적, 경제적 감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노후, 마멸, 파손되면 무슨 감가겠어요? 노후, 마멸, 파손. 물리. 설계, 설비, 디자인 형식이 떨어지는 것은 기능. 인근지역이 쇠퇴. 옆에는 뭐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더라. 이런 것들. 인근지역이 쇠퇴되는 것은 경제적 감가. 됐나요? 이런 요인이 있다면 뭐라? 까라는 거야. 이런 요인이 있다면 공제하는 작업을 뭐라 그럽니까? 감가수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감가수정에서는 종류가 뭐 있는가 한번 볼게요. 종류. 자, 오른쪽에 보니까 오른쪽에 거기에 371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감가수정 방법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가수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여기서 나온다는 말이겠지 뭐. 감가수정의 방법에서는 직접법, 간접법에서 내관분시임대죠. 내관분시임대 보이세요? 그런데 요즘은 간접법이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더라고. 요즘은 직접법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내관분 보이세요? 내관분 찾았나요? 내용연수법 앞 안에 뭐 있습니까?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 이렇게 하면 세 개 말하는 게 좀 어색하다. 정액법과 정률법 자리 바꾸게 되면 유rek기가 됩니다. 정액법, 정률법 자리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유rek기 된다 봐야 돼. 유rek기. 자, 그러면은 감가수정 방법은 자, 요거 외웁시다. 감가수정 방법 뭐가 있습니까? 하면 내관분,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내관분 기억하시고 내용연수법 안에 뭐 있다고? 유rek기. 내용연수법 안에 뭐 있다고요? 유rek기. 요거 암기합시다. 내관분, 그 다음에 내용연수법 안에 뭐 있다고요? 유rek기. 자, 일단 관찰감가 한번 볼게요. 373페이지에 니은. 관찰감가란 것은 이거는 평가사 자기가 직접 관찰하는 겁니다. 직접 관찰하기 때문에 단점만 봅니다. 단점. 단점이 보니까 평가사의 어떤 개별적인 능력이나 그게
주간 개입이란 말이죠. 주간 개입. 주간 개입 돼 있나요? 예, 그래서 여기 주관성이 크다는 것은 단점입니다. 예. 관찰 감가라는 것은 평가사가 직접 자기가 개입하기 때문에 주관성이 크다는 것이 단점. 그 다음 밑에 분해법. 분해법에서는 A에 의해 보시면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만다고 세 번까지 체크합니다. 세분하여.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로 세분하여 평가하는 것을 분해법이라고 합니다. 분해법. 자, 그래서 관찰 감가하고 분해법을 그거 마시고 첩채워버리고.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오른쪽에 있는 거죠. 372페이지고. 372페이지.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보이세요? 자, 칠판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감가수정이라는 것은 감가되는 것을 해마다 많은 작업, 이렇게 까는 작업이야. 까는 작업. 그런데 우리가 정률이라는 것은 용어를 떠나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률이라는 것은 율은 어떻게 됩니까? 율은 일정. 정률법이라는 것은 율은 일정. 정액법이라는 것은 액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 그러면 정률법이라는 것은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율은 증가됩니까? 감소됩니까? 불변됩니까? 불변. 이해되세요? 정액법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액은 증가됩니까? 감소됩니까? 불변돼요? 불변. 그 말이야, 그 말. 정률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율은 불변, 일정하다 봐야 돼. 정액법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액은 불변, 일정하다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재화를 갖다가 5년 동안 감가한다 볼게요. 이때 정률법으로 감가할 때 50% 감가합니다. 50%. 그러면 정률이라는 것은 항상 몇 프로? 항상 해마다 몇 프로? 50%. 이렇게 해서 율은 어떻게 돼? 율은 일정이다 봐야 돼요. 자, 1000에서 50% 가니까 500, 250, 120, 60, 30 이렇게 해서 액은 어떻게 됩니까? 액은 감소. 됐나요? 정률법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율은 어떻게 되고 일정, 액은 감소. 정액법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액은 일정. 누계액은 어떻게 됩니까? 누계액. 1년 지나면 200, 2년 지나면 400, 3년 지나면 600. 누계액은 어떻게 돼요? 증가. 됐나요? 정률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율은 불변, 액은 감소. 정액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액은 불변, 누계액은 증가. 그게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라는 것은 얘는 상환 들어온다는 말이죠. 뭐가 들어옵니까? 이자가 들어와. 우리가 정률법에 해당되는 것은 보통 기계나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런 거죠. 자동차. 그 다음에 정액법에 해당되는 것은 건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거예요. 이거. 정액법, 건물.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에 해당되는 것은 광물. 요새 막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광물 싸움한다고. 광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 그래서 이거는 광물을 까는데 이 광물은 좋다 보니까 은행에 맡길 수도 있고 은행에서 이자도 돌려줘. 맡기면은. 그래서 이자가 들어온 데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자 상환 기금법이라고 합니다. 이 광부가 만드는 거예요. 호스콜드라는 광부가 만들었어. 그래서 광물은 공제 까면서 보니까 까면서 그 광물을 다시 은행에 맡기니까 은행에서 뭐죠? 돈 주죠. 이자가 들어온다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자가 한 10% 정도 들어온다 봤을 때 요거보다 약간 작다 봐야 돼요. 180, 180, 180. 됐나요?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A에 보시면 정액법. 그 옆에 건물 체크하시고. 자, 세 번째 화살표 그 뒤에 보시면 매년 감가액은 어떻게 됩니까? 매년 감가액은 일정. 누계액은 증가. 자, 정률법. 기계기구죠. 기계기구 이런 데 쓰는 것은 정률법.
가로 안에 보시면 둘째 줄에 가로 보시면 매년 감가율은 일정. 감가율은 일정. 감가액은 어떻게 됩니까? 감가액은 감소. 찾았나요?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죠. 상환기금법은 광산. 체크할 것은 첫째 줄을 보시면 이자 발생. 이자 하나만 체크합니다. 이자 발생. 이자가 발생되어서 돌아오는 것은 상환기금법. 기계, 기구가치, 율로 공제하는 것은 정률. 건물에 쓰이는 것은 정액법이라 봐야 됩니다. 자, 그럼 핵심 파트 밑에 보니까 초기에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비교해서 감가액이 큰 수사하면 율액기죠. 율액기. 평가액이 큰 수사하게 되면 기액률. 기만을 안 보셔도 됩니다. 기만을 안 보셔도 돼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감가 수정하는 것은 5개입니다. 감가 수정하는 것은 원래는 3개인데, 내관분인데, 내용연수법에 유력기가 있다 보니까 감가 수정하는 것은 정률, 정액, 상환기금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요 5가지 다 봐야 돼요. 됐나요? 특징. 정률이란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율은 일정, 액은 감소. 정액법이란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액은 일정, 누계액은 증가. 이거는 광산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자가 들어오는 데서 이자 상환기금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관찰감가법은 단점이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단점. 분해법이라는 것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등으로 세분해서 평가하는 것을 분해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될 것은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요거예요, 요거. 자, 정액법은, 예, 보니까 매년 감가액은 얼마예요? 여기서 매년 감가액이 얼마입니까? 200. 2년이 지나면 얼마? 누계액은 400. 3년이 지나면 얼마? 600. 그러면 감가누계액이라는 것은, 매년 감가액에다가 곱하기 경과연수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죠? 매년 감가에다가 곱하기 경과연수하면 되겠네. 요게 감가누계액이네. 자, 그럼 매년 감가액은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재달원가가 2억짜리입니다. 이 건물의 사용가치 내용연수가 10년짜리야. 제 조달원가가 2억인 물건이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경제적 내용연수라는 것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연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인간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몇 년입니까? 인간의 경제적 내용연수 몇 년? 공식적으로 지금 몇 년 돼 있어요? 만 몇 세? 네? 공식적으로 60대 있나요? 63세인가? 지금? 공무원들 몇 살까지 일합니까? 만 60? 그죠? 그럼 경제적 내용연수가 만 60이라 봐야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하고 만난 이유는 뭐 때문에? 이런 경제적 내용연수를 막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그죠? 늘리기 위해서. 경제적 내용연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났다니까. 그죠? 거기 자격증 오래 따시라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경제적 내용연수가 늘어납니다. 자,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10년짜리예요. 10년짜리야. 근데 재dol원가가 2억입니다. 그럼 매년 감가액이 얼마 됩니까? 2억짜리가 내용연수가 10년 같으면 매년 감가되는 금액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 아시겠죠? 매년 감가액은 2천만 원에 봐야 돼요. 그런데 건물에서는 아무리 쓸 수 없다 하더라도 잔존가치 요걸 주는 경우가 많아요. 잔존가치. 아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잔존가치를 한 10% 정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 조달원가가 2억짜리라 하더라도 감가할 수 있는 금액은 잔존가치 10% 이거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감가 총액이 얼마 됩니까? 1억 8천. 자, 저렇게 하게 되면 매년 감가액이 얼마 됩니까? 저렇게 하면 얼마 돼요? 1,800만 원 된다 봐야 돼요. 1,800만 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잔존가치가 없다면은 매년 감가액이라는 것은 재조달원가에서 내용연수를 나누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잔존가치가 있다면 여기서 빼서 잔존가치를 빼주시면 됩니다. 요게 매년 감가액 공식이야. 매년 감가액. 자, 공식 하나 완성해 봅시다.
자, 적산가액이라는 것은 원가법에 따른 적산가액이라는 것은 재조달 원가에서 뭐해서 감가수정하여 가액과하는 것을 원가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누계액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감가누계액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매년 감가액이죠. 매년 감가액에서 곱하기 경과연수라 봐야 돼요. 자, 이번에 매년 감가액 풀었죠. 매년 감가액이라는 것은 잔존가치가 없으면 재조달 원가에서 내용연수를 나누시면 돼요. 근데 잔존가치가 있을 때는 이걸 빼고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가누계액 요공식 하나 기억합니다. 요거.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경과연수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요게 공식의 완성이죠. 공식의 완성이라 봐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적산가액이란 것은 재조달 원가에서 마이너스 감가누계액을 빼는 겁니다. 자, 이때 감가누계액이란 것은 뭔데 하면 내용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경과연수 요 공식 하나 기억하시면은 우리 원가법에 따른 계산 문제는 한 문제 풀어진다 봐야 돼요. 책이 다 있는데 적을 필요 없는데.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 물건의 시상가액은 이랬습니다. 시상가액은. 여기에 계산 문제가 있나? 여기에. (1번) 문제하고 비슷하다 그죠? 374페이지에 1번 문제하고 비슷하네. 1번 문제. 1번 문제인데 사용승인 시점하고 기준 시점만 좀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 물건의 시상가액을 구하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가법 계산 문제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딱 담아 두셔야 될 게, 원가법으로 계산 문제 풀어라 할 때는 재조달 원가만 풀 줄 알면은 이 문제는 다 풀린다는 마음을 머릿속에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원가법으로 놓은 계산 문제는 뭐만 풀 줄 알면은 재조달 원가만 하시면 돼. 아시겠죠? 모든 문제는 원가법은 재조달 원가만 계산하시면 돼. 나머지는 계산할 거 없어. 자, 요거 재조달 원가 한번 구해볼까요? 재조달 원가 구하는 거 몇 개라고 그랬어요? 두 개, 지수법하고 변동률법. 그럼 이거는 지수법으로 가야 됩니까? 변동률법으로 가야 돼요? 변동률법. 자, 그러면 신축 당시에 공사비가 얼마인데? 3억. 자, 계산해 볼게요. 3억에다 곱하기 얼마? 매년 몇 프로씩? 5%씩. 1.05의 몇 성? 2성 하면 되겠네요. 자, 계산기 빨리 한번 쳐봅니다. 3억에다 곱하기 1.05의 2성. 33 예? 330-750-000 이렇게 나와요? 330-750-000 다 나옵니까? 그럼 330-750-000이라는 것은 이거는 재달 원가다 아니다. 예? 맞다. 아시겠죠? 여기 재달 원가야. 재달 원가.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계산할 줄 알면 나머지는 계산할 필요 없다니까. 나머지는 계산할 필요 전혀 없어. 이것만 계산할 줄 알면. 끝이야, 끝. 자, 왜 끝인가 한번 볼게요. 자, 공식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330 요거 750 000이야. 자, 여기 330 750 000이야. 나머지 안에 다 있다니까. 핀셋으로 집어오시면 돼요. 잔존같이 집어옵니다. 몇 프로? 10%. 내용연수 집어옵니다. 몇 년? 50년. 경과연수 몇 년? 몇 년 지났어요? 2년. 재돈값만 구하면은 공식에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계산기만 잘 두드리면 돼요. 계산기만.
계산기는 어디 출발합니까? 하면 계산기는 항상 여기서 출발합니다. 앞에서 출발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출발하면 답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가 나와. 자, 계산기 출발해 봅니다. 같이 AC 눌리시고, 올 클리어 AC 눌리시고, 330-750-000 330-750-000에서 마이너스 그대로 10%. 그 다음에 나누기 얼마? 50. 그 다음에 곱하기 2. 는 눌리지 마시고, 그대로 마이너스 330-750-000 하시면 돼. 그래 놓고, 는 마지막으로 한번 눌리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어떻게 놓습니까? 마이너스 318-843-000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318-843-000 나와요? 넣으세요. 그럼 마이너스만 빼면 거기 답이죠. 답이라 봐야 돼. 그래서 계산기만 잘 두드리면은, 계산기만 잘 두드리면 이거는 여러분들 한 문제 가져간다 봐야 돼요. 다른 문제도 그렇습니까? 하면 똑같아. 자, 다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36회 때 작년도 시험 한번 볼게요. 작년도 시험 똑같아요. 자, 우린 제도론가만 구하면 된다 그랬죠. 제조달론가로 구하려니까 이때 신축 공사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니까 단위 면적당 나와 있어요. 얼마로? 140만원. 요거 하나 연면적으로 곱해줘야 되죠. 그럼 얼마 됩니까? 2억 8천 되네. 그죠? 2억 8천. 신축 공사비가 이거는 2억 8천 들어갔다 봐야 돼. 자, 제도론가 구해봅니다. 자, 제조달론가 구하는 방법은 몇 개예요? 두 개. 지수법하고 변동률법. 그럼 여기는 지수법으로 가야 됩니까? 변동률법으로 가야 돼요? 지수법. 곱하기 얼마? 1.25. 자, 곱하기 1.5 빨리 해봅니다. 2억 8천에다 곱하기 1.25. 얼마 나와요? 얼마요? 3억 8천? 3억 5천? 네, 3억 5천. 3억 5천 제달 원가 아니다. 3억 5천 제달 원가 아니다. 맞다. 자, 넣어봅니다. 자, 제달 원가 얼마? 3억 5천 넣어보고. 자, 이게 3억 5천 넣어보고. 자, 잔존가치 몇 프로? 이게 잔존가치 없네. 그죠? 내용윤수 몇 년? 50년. 기간가 몇 년? 25에서 19 빼니까 얼마? 6년. 계산기 두드리면 되죠. 여기서부터. 3억 5천 나누기 50. 3억 5천 나누기 50 곱하기 6. 마이너스 3억 5천 하면 되죠. 얼마 나옵니까? 308, 0000 나와요? 3억 800만원 나와요? 요금이 되고, 여기 달하니까. 자, 그러면 34의 거 375페이지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375페이지 2번 문제 요거 한번 빨리 풀어보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1분 안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한 개도 틀린 거 없다. 똑같아. 너무 똑같아. 단점이라면 너무 똑같아. 너무. 문제가. 375페이지에 2번 문제 34의 기출입니다.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단위 면적도 나와 있죠. 연면적 곱해주시면 되겠죠. 잔존가치도 없다. 잔존가치 없는 것 같이 똑같아. 36회 시험 출제한 사람은 34회 보고 그대로 뺏겼다는 게 딱 나오죠. 시험 문제를 그대로 뺏겼습니다. 됐죠? 네, 얼마 나왔습니까? 답은 378-000-000 나왔어요? 자,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신축공사비 계산해야 되죠. 신축공사비는 단위면적당 120만이라고 그랬어. 그럼 곱하기 얼마? 250. 120에다 곱하기 250 하니까 얼마 나와요? 3억 나와요? 3억은 제달원가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는 신축공사비다. 제조달원가로 가는 방법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2개. 지수법과 변동률법. 여기는 지수법으로 가야 됩니까? 변동률법으로 가야 돼요? 지수법. 곱하기 얼마? 1.5. 그러면 3억에다 곱하기 1점 하면 4억 5천 나오죠? 4억 5천. 그럼 4억 5천이라는 것은 제달원가다 아니다. 맞다. 이거는 제달원가다. 보니까 잔존가치도 없어. 바로 내용 연수 나눠주시면 되죠. 몇 년? 50년. 그래서 4억 5천에서 나누기 50. 경과연수 몇 년? 8년 곱하기 8 해놓고 마이너스 얼마? 4억 5천 하시면 되죠. 이런 문제는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이 거의 한 30초 안에 풀립니다. 이런 문제는 30초 안에 풀려. 그래서 문제를 잘 푸시는 분하고 안 풀리는 분하고 차이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문제 풀 때 집중 안 했다는 말이죠. 너무 쉬운 문제인데 집중 안 했다는 말이죠. 다른 생각 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생각. 자, 넘깁니다. 자, 381페이지. 자, 381페이지의 비교 방식은 계산 문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100%입니다. 비교 방식은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 봐야 돼요. 그리고 홀수차에는 거래사례 비교, 홀수차에는, 자, 여러분 치는 건 홀수입니까? 짝수예요? 30 치니까 홀수네. 홀수에는 항상 거래사례 비교법, 짝수의 차는 항상 공시지가 기준법 나옵니다. 그 뒤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386페이지 보니까 35회조 홀수죠. 뭐로 물어봤습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물어봤어요. 오른쪽에 30회 짝수죠. 뭐 나왔습니까? 공시지가 기준법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 넘길게요. 자, 이게 34의 짝수죠. 공시지가 기준법 물어봤죠. 오른쪽에 보니까 29의 홀수죠. 거래 사례 비교법 물어봤어.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오는 패턴이 이래요. 그래서 짝수차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나오고 홀수차에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지금 그냥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 내년 돼서 또 뭐 틀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36회를 거듭하면서 계속 그래 나오고 있다니까. 그러면 의심할 것도 없이 이거는 거래사례 비교법 나온다 봐야 되죠. 나온다 봐야 돼요. 여러분 대체는 거래사례 비교법 나온다 봐야 돼요. 자, 실판 한번 볼게요. 요거겠죠. 요겁니다. 요거. 시장성 원리 기초한 무슨 방식? 시장성 원리 기초한 무슨 방식? 비교 방식. 시장성 원리 기초한 무슨 방식? 비교 방식. 두 개 있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비중가, 요거는 토지 계산을 쓰는 거죠. 토지가액 계산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자, 이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대상부동산이야. 2026년도.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비슷한 부동산이 하나 있어. 얘가 거래되었던 사례 부동산이야. 언제? 2024년도에. 그럼 말 그대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래되었던 사례를 가져옵니다. 거래되었던 사례를 가져와서 평가하는 것을 그냥 말 그대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그래요. 임대사례도 똑같은 거죠. 임대됐던 사례를 가져오는 것은 임대사례 비교법. 됐나요? 이거는 시험 문제 100%입니다. 계산 문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 문제가 얘가 한 문제 나오고 원가법이나 수익환원법에서 한 문제 나오고 이렇게 세마다 두 개 나온다 봐야 돼요. 모의고사 치죠? 모의고사 안 쳤습니까?
모의고사 안 쳤어요, 주말에? 예? 아, 이번 토요일에 말을 해야지, 뭐, 말을. 5월 1일 치네. 시험 문제 안 받을 뻔하죠. 이거 계산 문제 2개 나오는 거. 안 받을 뻔해. 예. 항상 계산 문제가 어느 여러분들이 인강사과를 풀어도 그건 공식이야, 공식. 감정평가에서 계산 문제 2개는 이거는 완전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요 계산 문제 버리지 마라 그랬죠. 버리면 안 돼. 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랬던 사례와 그랬던 사례를 그대로 와서 평가를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 그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그래되었던 사례를 가져와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을 거친다 봐야 돼.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빵꾸 몇 개 나와요? 빵꾸 몇 개 나옵니까? 몇 개? 빵꾸 몇 개? 3개. 얘 빵꾸 몇 개? 빵꾸 3개는 외우셔야 돼. 왜? 조문이기 때문에. 자, 381페이지 한번 볼게요. 381페이지.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끔, 자, 빵꾸 칩니다.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요 3개.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은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끔 시점 수정, 빵꾸 칩니다. 시점 수정. 찾나요?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공시지가 기준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빵꾸 3개 찾았나요? 자, 앞에 우리가 원가법에 빵꾸 몇 개라고 그랬어요? 원가법에 빵꾸 몇 개? 원가법에 빵꾸 몇 개? 2개. 2개. 뭐뭔데? 재조달원가하고 감가수정. 거래사례비교법은 빵꾸 몇 개? 3개, 3개, 3개. 그러면 거래사례비교법은 빵꾸 3개 뭐 들어와야 됩니까?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이래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 빵꾸 몇 개? 3개. 그것도 뭐 들어와야 돼요?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들어와야 돼요. 원가법 빵꾸 몇 개라고 그랬어요? 2개.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 빵꾸 몇 개? 3개.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수익하는 법은 빵꾸 몇 개 되겠어요? 수익하는 법은 빵꾸 몇 개 나오겠어요? 지금 머리 딴 생각하죠? 그죠? 집중 안 한다니까. 원가법 빵꾸 몇 개? 2개. 비교방식 빵꾸 몇 개? 3개. 그럼 수익하는 법 빵꾸 몇 개? 2개, 3개, 그 다음 몇 개? 4개. 4개, 4개. 4개 놓을 거라니까. 수익하는 법은 4개 놓는다고. 그런 식으로 외우시라고. 다시 한 번 더. 원가법 빵꾸 몇 개 나옵니까? 2개. 그 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빵꾸 몇 개? 3개. 나중에 수익하는 법 빵꾸 몇 개 나오겠어요? 4개 놓는다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왜 이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못 믿죠? 못 믿어. 집에 가면 보내놓으면 또 다 날라가죠. 오늘 공부한 거. 그러고 다음 주에 그냥 또 온다니까. 유학집 하나 들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유학집까지 공부하죠. 유학집 들고 다 온다니까요. 또 가만 또 앉아있다가 집에 갔다가. 그죠? 네. 여러분들 못 믿기 때문에 외우시라고. 원가법 빵꾸 몇 개라고요? 2개. 거래사례법 공시가 몇 개? 3개. 수익하는 법 몇 개? 4개. 빵꾸에 들어갈 거 꼭 기억하셔야 돼. 왜? 조문이기 때문에. 자, 볼게요. 거래사례비교법은 거래사례에다가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요거 3개 들어갑니다. 3개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뭔가를 아셔야 돼. 사정보정이 뭡니까 하면은 용어를 떠나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사정보정이라는 것은 사정이 생긴 것을 많은 작업, 보정하는 작업이야. 사정이 생긴 걸 많은 작업, 보정하는 작업입니다. 뭐라고요? 사정이 생긴 걸 많은 작업, 보정하는 작업이야.
시점 수정이라는 것은 시점을 수정해 주는 작업이야. 그러면 사정보증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자, 거래사례에 보니까 얘가 4억에 팔렸어. 그래서 4억을 딱 가져와가지고 스타트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다른 데 시장 가치를 보니까 다른 것들은 얘하고 똑같은 것들인데 6억짜리야, 6억짜리. 시장 가치가 6억인데 내가 가지고 올라는 거래사례 부동산을 보니까 4억에 거래됐어. 이거 뭔가 이상해. 조사해야 되죠. 그 들어가 보니까 얘는 정료로 해서 금료로 팔렸어. 저거 새끼한테. 예. 그럼 요 4억 가져오면 안 되죠. 개인적인 어떤 동기 들어갔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들어간 거 맞죠? 이걸 뭐 한다고? 시장 가치와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걸 뭐 한다고? 사정보증이라고 합니다. 자, 사정보증하는 방법은 밑에가 사례부동산, 대상부동산을 항상 100씩 줍니다. 기준을 항상 100을 준다고. 그래 딱 보니까 사례부동산이 다른 데보다 20% 헐게 거래됐어. 싸게 거래됐어. 그럼 100에다가 마이너스 20 해주시면 돼요. 그럼 밑에가 뭐로 바뀝니까? 100에서 20 빼니까 뭐로 바뀌어? 80. 위에는 얼마? 100. 그러면 4억에다가 계산기 한번 쳐볼게요. 4억에다가 곱하기 100하고 나누기 80 하면 봅니다. 4억에다가 곱하기 100 나누기 80. 4억에다가 곱하기 100 나누기 80. 얼마 나와요? 5억 나오죠. 이걸 말한다고. 이걸 갖다 우린 사정보증이라고 합니다. 사정보증. 이걸 5억으로 바꿔야 되겠네. 6억이 아니고 5억으로. 이걸 말한다고. 이걸 사정보증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는 것은 뭔데 하면 얘가 언제입니까? 여기가 거래됐던 사례 시점 언제요? 2024년도야. 자, 지금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 언제? 2060년도야. 2026년도. 그럼 시점 수정이라는 것은 거래되었던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기존 시점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면 재조달원가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 재조달원가 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방법 몇 개 있다 그랬습니까? 재조달원가 구하는 방법 몇 개? 2개. 지수법하고 변동률법. 똑같아. 여기도 기준 거래 시점 지수를 해주고 기준 시점의 어떤 지수를 해줍니다. 똑같아. 그 다음 한 개는 뭡니까? 1 플러스 R의 N성. 이건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지역요인, 개별요인, 면적. 요거는 뭡니까 하면은 가치 형성 요인. 자, 요걸 풀어야 되죠. 형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지계 공부했습니다. 일지계. 근데 일반 요인은 범위가 넓어서 안 돼. 그래서 형성 요인에 있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2개를 가져오죠. 요 2개를 가져옵니다. 등 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는 면적입니다. 면적. 그래서 우리가 조문으로 공부하실 때는 빵꾸 3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 이렇게 조문 공부하시고 계산 문제 풀 때는 그냥 사시지계면 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 풀 때는 그냥 사시지계면 하시면 돼요. 위에는 사시지계면, 여는 시지계면. 자, 그 다음에 지역요인 한번 볼게요. 지역요인. 대상부동산이 사례부동산보다 지역요인이 10% 열세다 나와. 대상부동산이 사례부동산보다 10% 열세다면 여기 마이너스 10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00분 얼마 됩니까? 90. 소수점 바꾸면 얼마? 0.9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상부동산이 사례부동산보다 10% 우세다면 어떻게 됩니까? 10% 우세. 그럼 100분의 얼마? 110. 소수점 바꾸면 1.1. 밑에가 100일 때는 항상 소수점을 바꾸시면 돼요. 근데 밑에가 100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위에 곱하고 나누기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대상부동산이 사례부동산보다 3% 열세다면 어떻게 됩니까? 3% 열세. 마이너스 하면 100분의 얼마? 97. 소수점 바꾸면 0.97. 자, 대상부동산이 15% 우세다면 어떻게 됩니까? 15% 우세다. 100분의 얼마? 115. 소수점을 바꾸면 1.15. 아시겠죠? 밑에 항상 100일 때는 암산으로 가는 소수점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식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공식을 보면은 자, 사례부동산 거래 시점 이런 것들 사례거래 나오는 것은 항상 어디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아래.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 내자 돌림이라고 그러죠. 사례, 거래 나오는 것은 항상 어느 쪽으로 아래로 보내시면 돼요. 대상부동산은 어디로 갑니까? 항상 위로 갑니다. 대상부동산은 위로 간다 봐야 돼. 자, 요 계산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33회 거.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 면적의 비중가액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아마 내년도 시험 문제죠. 올해 여러분들 계산 문제 시험 문제 중에 한 개야. 100%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이거죠. 거래사례 비교법.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대상 토지의 면적을 풀어라 또는 비중가액은 이랬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른 가액을 뭐라 그럽니까? 비중가액이라 그럽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에 나온 가액을 말한다고 비중가액. 원가법에 따른 가액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적산가액. 수익환원법에 나온 가액을 뭐라 그럽니까? 수익가액.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풀어야 할 때는 항상 뭘 찾아야 됩니까? 하면 거래사례 가격을 찾아오셔야 돼요. 여기 얼마 됩니까? 이게 8억이야, 8억. 됐나요? 자, 그 다음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 순서 지킬 필요 없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오시면 돼. 자, 번지수,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만 찾아오시면 됩니다.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만 찾아오시면 돼. 날짜, 주소를 제외한 숫자만 찾아오시면 돼. 여기 면적 하나 나와 있죠? 대상 토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50제곱미터. 거래사례 토지 면적 얼마? 200. 돼 있나요? 돼 있습니까? 자, 그러면 8억에다가 곱하기 대상 토지가 항상 위로 간다 그랬죠. 위에는 얼마? 200. 밑에 얼마? 150. 맞아요? 됐나요? 자, 또 숫자 찾아갑니다. 자, 보니까 다른 건 없어. 딱 없어. 사정보정치 있네. 0.9. 그냥 곱해주면 되죠. 0.9. 자, 또 숫자 찾아갑니다. 지가 변동률 돼 있는데 쭉 보니까 5% 상승이야. 자, 근데 보니까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습니다.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어. 어느 가져가야 됩니까? 주거지역. 뭐 때문에 여기가 주거지역이잖아.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낚시거리. 성질이 급해갖고 막 아무거나 넣는 사람들. 그럼 곱하기 5%니까 1.05. 자, 또 다른 게 넣어볼까요? 여기 또 있네, 숫자. 5% 열세. 100분의 95. 곱하기 얼마? 0.9. 이러면 되죠. 끝. 자, 계산기 치보세요. 8억에다가 곱하기 200 나누기 150. 곱하기 0.9 곱하기 1.05 곱하기 0.95. 얼마나 옵니까? 저도 답은 모릅니다. 답은 적어온다는 게 안 적어온네. 얼마나 와요? 계산기 두드리고 나서 자신이 없으시나? 아니, 이거 계산하는데, 계산하시면 되는데. 8에다 곱하기,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A시 한번 늘리시고, 자신이 없는가 봐. 자, A시 늘리고, 8에다 곱하기 얼마? 200. 나누기 150. 곱하기 0.9. 곱하기 1.05. 곱하기 0.95는 얼마요? 9억? 957.
957 957 6 0 000 이래 나와요. 다른 분도 이래 나옵니까? 예? 맞아요? 예? 599? 계산이 맞네. 여기 맞네. 그죠? 97 600 000. 여기 답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예. 자, 그 다음. 자, 페이지 389페이지. 자, 389페이지 빨리 한번 풀어봅니다. 4번 문제. 거래사례비법. 시험 문제라 생각하고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똑같습니다. 똑같아. 너무 똑같아. 틀린 거 한 개도 없다. 똑같아. 389페이지.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빨리. 거래사례 3억까지 와가지고 곱하기 120 나누기 100 1.2네. 그럼 이건 많이 계산할 게 많이 없네. 3개만 두드리면 되네. 그죠? 삼 5 6 8 0 0 0 0 나와야 됩니다. 3 5 6 8 0 0 0 0 나와요. 자, 이 문제 다 푸신 분 앞으로 넘어올게요. 앞으로 나왔고 386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 요거 하나 빨리 풀어봅니다. 이것도 똑같아. 386페이지. 그런데 요 거래사례비법은 특징이 하나 뭐 있습니까 하면 거래가격 6억 2,500에 6억 2,500에 토지가 차지하는 것은 80%밖에 안 돼. 그럼 거래사례를 6억 2,500에서 곱하기 80%한 금액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풀어봅니다. 6억 2,500에다 곱하기 80%. 5억 논에 5억. 그죠? 5억 갖고 스타트 하셔야 돼요. (386페이지의) 예제문제 1번입니다. 35회 뜰 겁니다. 35회 뜰 거. 작년도 문제를 갖다가 34에서 뺏겼으면은 37의 문제는 35에서 뺏길 가능성이 많다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봐야 되죠. 문제가. 그러면 시험 문제에 한 문제라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이거는 두들기 많이 없죠? 나왔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오신 분부터 해갖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